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반도체가 참 끝도 없는데 요새 또 반도체 주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저도. 근데 반도체가 계속 좋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에도 제가 함께 배우기 할 때 반도체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반도체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길 너무 잘했던 것 같고, 또 안 좋을수록 공부해서 좋은 기업 발굴해서 투자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좋을 때 투자하면 비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장이 또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제 반도체도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나가요. 한두 번 정도 더 하면 할 건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오늘 이제 8월 11일입니다. 23년.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제 반도체 나이팅게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수율을 좀 개선시켜주는 조력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 2부로 좀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반도체 나이팅게일은 이게 나이팅게일이 뭐죠? 이게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 뭐 하죠? 우리 몸을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죠? 아프지 않게.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공정 중에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반도체가 잘못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고 치료도 해주고 실제. 그래서 그게 앞으로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하면서 비싸요. 공정이.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너무 비싸니까 여기서 만약에 기껏 만들었는데 조그만 미세먼지 생겨가지고 그거 폐기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수율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 반도체는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칩워라는 책에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가 함께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산물인데 어떤 나라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메모리 강국이지만 여기 메모리 그럼 우리끼리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네덜란드 ASML의 장비, 일본의 장비, 미국의 3대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KLA 여기가 장비 안 주면 그냥 못 만들어요. 결론은 한국 장비도 좋은데 불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SML에 노광 장비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냥 회로 그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대만의 TSMC가 대만의 로직 반도체 있죠. 비메모리. 이게 전 세계 37%나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쨌든 각각의 영역에서 다 분업화돼 있어요. 그만큼 전 반도체라는 산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거고. 그래서 반도체 또 여기 직접 회로 우리 배웠죠. 트랜지스터 이렇게 생겼죠. 이게 반도체 하나에 수억 개가 들어가요. 저걸 직접 하는 거, 직접 회로로 이제 아주 이제 조그만 칩 안에 구겨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저걸 만드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래서 반도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망이 구성되어 있어요. 미국은 이 공급망을 유지하려고 하고 여기 중국이 끼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지금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반도체 이제 공정에서 우리 배웠죠. 옛날에 다 한 번씩. 이게 궁금한 분들은 함께 배우기 맨 또 처음으로 가시면 반도체 제가 재생 목록 따로 만들어 드렸죠. 거기에 웨이퍼, 산화, 포트 이게 다 설명해 놨어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쉽게. 그래서 웨이퍼를 여기다 산화막을 발라서 그 다음에 포토 강강에 씌우고 마스크에도 회로 그려가지고 빗 싸가지고 그림 그리고 필요 없는 거 깎아내고 여기다가 이제 방막 금속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화학
소재들을 이제 입히는 거죠, 위에다. 증착하고 그 다음에 연마 가는 겁니다. 평평하게. 그리고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검사하는 거. 웨이퍼에 뭐 문제 있나 없나 검사하는 거죠. 이게 반도체 공정이죠. 그래서 이제 공정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웨이퍼가 있고, 웨이퍼가 웨하스에서 용어가 유래했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반도체 웨이퍼죠. 이렇게 동그랗게 실리콘으로 된 거죠. 지름은 크게, 두께는 얇고 이렇게 좀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름은 굉장히 크게, 점점 이 웨이퍼를 크게 만들어요. 대신에 이 웨이퍼 두께는 굉장히 얇아집니다.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웨하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렇게 얇으면 웨하스 이거 뭐냐, 먼거나 마나 아니냐, 먹기는 불편하고. 근데 반도체는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포토 공정, 마스크 설계도를 저기 그 웨이퍼에 그려주는 거죠. 빗을 싸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빗을 싸서 이 마스크가 회로잖아요. 여기 이 마스크 그려져 있는 여기다 빗을 싸서 밑에 강광액 발라서 사나막 웨이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저 회로 패턴. 그래서 이렇게 현상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없애주는 거죠. 저런 걸 이제 식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어쨌든 저렇게 하고 식각 공정은 아무튼 깎아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제 요 액체나 가스 같은 걸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앤다. 이게 식각이고, 습식 식각은 액체, 건식은 기체를 이용한다. 그래서 요새 이제 대세는 건식 쪽이 좀 많죠. 그리고 증착하는 거는 이제 층을 입히는 거예요. 이 반도체라는 건 층층이 쌓는 거예요. 한 층이 아니에요, 아파트처럼. 그래서 이 절연막층, 연결층이 있고 금속막층 요것들을 쌓는데, 요게 다 방막 증착입니다.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착 공정입니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요 위에다가 막을 입히는 거예요. 옷 입는 거랑 똑같아요. 저걸 해주는 장비가 증착 장비. 저런 것들을 미세하게. 그 다음에 이온 주입은 뭐냐면은 이제 이온을 주입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온 소재를, 규소는 부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온을 주입을 해주고,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 같은 금속을 또 입혀줍니다. 그럼 저길 통해서 전기가 이제 통해요. 그래서 금속 배송 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EDS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 웨이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웨이퍼에 검사해요. 야, 이제 잘 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합격.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하는 패키징을 시작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웨이퍼를 절단하고, 이오테크닉스도 이런 장비가 있죠. 그 다음에 기판에다 칩을 탁 붙여요. 뭐 선으로 하면 와이어, 볼, 숄더볼로 하면 BGA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성형 공정을 해서 뭐 거기다 성형을 좀 해주고, 이제 제품명 이오테크닉스가 요거 삼성 있죠. 저걸 레이저로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켓 같은 데다 끼워가지고 최종 검사도 합니다. 소켓, 또 버닝 테스트 있죠. 뭐죠? 그 엑시콘 같은 기업이 저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열에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해주는 거죠. 최종 테스트 해주고. 근데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수율인데, 수율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반도체가 설계된 칩의 최대 개수 있죠. 그러니까 저 웨이퍼에서 만약에 100개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100개가 나와요. 100개, 정상적인 칩이 100개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설계된 칩은 100개인데 만들었더니 100개 나왔어요. 완벽하죠. 100%. 근데 만들다 보니까 80%만 정상이고 20%는 버려야 돼요. 저 일부 이런 칩들 있죠. 오염물질 생긴 거. 이거는 버려야 돼요. 그럼 수율은 80이니까 80%. 근데 너무나 공정이 어렵고 공정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만들어진 칩이 30개다. 수율은 30%. 그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칩 중에 정상으로 만들어진 칩 개수를 우리가 해가지고 배곱하면 수율이 나옵니다. 당연히 수율은 높을수록 좋고요. 수율이 왜 중요합니까? 비용을 줄여주고, 당연히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걸 만드는데 경쟁사랑 수율이 좋으면 훨씬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비용도 줄여주고 품질도 올라가고, 그만큼 또 경쟁 우위란 얘기죠. 고객도 만족해요. 100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만들어 준 거예요. 생산성 향상, 빠른 반응성, 안정성, 환경 보호, 모든 면에서 수율은 정말 중요합니다. 점점 더 중요해져요. 옛날에는 미세 공정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 반도체가 컸어요. 그럴 때는 조그마한 그 파티클 있죠. 오염물질. 이것도 그냥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못합니다. 너무 미세해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반도체 버려야 되니까 비싸잖아요. 저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에. 옛날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수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율을 좀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 이건 뭐냐면 이제 반도체 수율 밸류 체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빨간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율에 좀 특화된 기업들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조금 더 영향 있는 거. 다 이쪽도 좀 비슷한 이제 수율을 좀 나타내는 건데, 약간 그래도 좀 빨간색이 조금 더 특화된 좀 기업들이다. 그래서 EUV 펠리클 아시죠? 우리 배웠죠. 그 마스크 보호해 주는 거. 거기에 먼지 못 묻게. 펠리클이 보호해서 이 수율을 올려주잖아요. 그죠? 파티클 같은 거. 건식 식각도 역시 수율을 좀 올려주고, 습식보다는 요새 이제 건식이 대세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와 이제 부품, 또 ALD 원자 증착 장비 기억나시죠? 요걸 쓰면 어쨌든 수율이 좀 올라갑니다. 수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ALD 증착 장비가 물론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증착 장비가 요새 대세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저 지오 엘리먼트는 저 ALD 증착을 할 때 옆에 붙어가지고 그 ALD 전구체 있죠, 소재,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송해주는 그런 뭐 보관해주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베벨 에처는 PSK가 하는 거죠. 웨이퍼 끝에 휘어지는 거, 그거. BSD는 뭐예요? BSD는 테스가 이제 웨이퍼 역시 똑같아요. 웨이퍼 이게 앞뒷면이 이렇게 휘어져요. 갑자기 웨이퍼가 얇아지면서. 근데 그런 거를 막아주는 장비 만들고, 뭐 세정은 당연하죠. 세정과 코팅은 수율에 직접 영향을 주죠.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그다음 코팅을 해서, 우리 코팅도 옛날에 배웠죠.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거죠. 옷을 아주 오래 입을 수 있게. 그래서 코팅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 다 옛날에 한번 설명해드렸어요. 예전에 그거 함께 배우기 시간에. 그리고 진공 펌프 역시 진공 상태로 해야 수율이 올라가니까 에로티 백큐. 그 다음에 저기 ALD 증착을 했을 때 하이케이 소재를 입혔을 때 이 웨이퍼에 약간 손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 처리해주는 회사 있죠. 수소 방식으로 수소 고압. 그래서 HPSP가 세계 유일한 회사죠. 그리고 역시 열 처리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 스크러버 칠러는 이제 온도 조절도 해주고 유해물질 없애는 거. AFM은 원자연미경. 그래서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죠. 검사도 해주죠.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는 마스크 리페어도 해줘요. 수리도 해주는. 만들고, 클린룸은 뭐죠? 깨끗하게. 반도체 공정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클린룸. 그래서 이 뉴스 보면 이렇게 무슨 방호복 같이 하얀 거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 반도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클린룸이에요. 정말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도 가끔씩 이렇게 영상 보면 막 하얀 옷 입고 공장 내부 들어가서 막 시찰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클린룸이에요. 그런 데가. 리플로우 장비는 이제 그 기판과 칩을 붙일 때 그 숄더블 같은 걸 좀 평평하게 해줘서 붙여주는 거죠. 역시 그게 돼야 잘 붙여져서 수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플립칩 BGA 기판도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가비스가 기판 내부 검사를 해줘요. 중요하죠. 이것도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판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공정에 문제가 생기죠. 또 버닌 테스트, 엑시콘, 네오셈 테스트 해주고, 마지막에 열 테스트 하는 거죠. 또 웨이퍼가 계측을 해줘요. 저 넥스틴이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외관 검사, 이 플립칩 BGA 기판, 인텍플러스, EDS 웨이퍼 전체를 검사하는 거, YIK. 그다음 테스트할 때 이동해 주는 거. 반도체 웨이퍼나 이런 칩을 테스트할 수 있게 검사 장비 쪽으로 이송한 핸들러. 그 다음에 이제 기판 패키징한 거 있죠. 반도체 패키징한 거를 최종적으로 검사해 주는 거. 뭐 두산 테스나나 네페스 갖고. 소켓 기업들은 다 아시죠. ISC, TSE, 리노공업, TFE라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켓 기업들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조절하는 회사 중에 저스템. 이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할 때 용기에 보관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습도가 중요해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웨이퍼가 손상을 입습니다. 질소를 넣어가지고 저걸 이제 손상하는 걸 막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 자비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다는 못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솔직히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좀 해드릴 거는 오늘 일부는 제가 일단 준비한 것만 먼저 하고, 나머지 몇 개 기업들은 또 선정해가지고 제가 2부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오 엘리먼트 잠깐만 말씀드리면 1454억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그게 큰 기업 아니에요. 캐니스터라고 있어요. 저게 전구체를 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퍼터링 타겟은 이제 고체, 금속을 또 이제 증착할 때 필요한 금속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요. 근데 핵심은 요거고요. 증착할 때 필요한 그 장치들을 만들어 준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들 있죠. ALD, 원자 증착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런데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ALD 증착 소재를 기화해 가지고 이송하는 국내 1위 기업이고요. ALD 증착 장비는 점점 수요가 늘어납니다. 특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파운드리 공정에 반드시 필요해요. ALD가. 그리고 세계 최초로 캐니스터는 용기예요. 그 안에 담는 전구체를. 근데 앞에 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게 전구체가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측정하는 센서도 개발했어요. 그리고 ALD 장비 세계 1위 기업이 미국의 ASM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ALD 장비. 이 회사가 국내 화성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저온에서 ALD 장비를 쓸 수 있는 PALD 있거든요. 요거를 국내에서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저기로도 수주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1위 ALD 회사가 한국에 투자한다면 지오 엘리먼트한테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퍼터링 타겟,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같은 금속인데 요거를 이제 증착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국산화를 했다고 합니다. 탄탈륨, 코발트, 텅스텐으로 확장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전자공시 가서 찾아본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캐니스터라고. 무슨 이 통같이 생겼죠. 위에 뭐 달려가지고, 우리 그 뭐 이게 게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메고 무슨 화염 방사기 같아요. 그죠? 저 위에가 이제 밸브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안에 가스를 담아요. 가스, 액체입니다, 사실은. 전구체 액체인데 저 액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ALD 증착에 필요한 전구체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저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거를 담는 정말 고품질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거 중에 캐니스터도 종류가 두 개예요. ALD 장비에 그냥 붙어 있는 프로세스 캐니스터가 있고, 전구체를 그냥 운반만 해주는 벌크 캐니스터, 이 두 개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제 요것도 만들어요. 초음파 레벨 센서라고. 이 전구체는 못 보잖아요. 이거 레벨 센서로 높이를 감지해줘요. 아, 지금 어느 정도 전구체가 지금 차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그 변기 있죠, 변기에 이게 변기도 보면요, 뒤에 열어보면 뭐가 이렇게 이런 비슷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센서 같은 게.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캐니스터를 만드는 게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어디 쓰냐면은 반도체, 제가 그래서 공정 말씀드렸지만 증착 소재를 입히는, 그 중에서도 ALD 원자 증착, 금속 배선 공정, 금속을 이제 배선해서, 금속 배선 뭐죠? 거기에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거기에 하는 게 PVD 공정이에요. 증착 중에 물리 증착. 그러니까 ALD 증착, 물리 증착. 근데 이 물리 증착에는 금속이 들어가니까 그 금속 타겟을 만든다고 합니다.
ALD 공정은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 위에가 화학기상 증착 장비 소재. 아마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테스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 파운드리 함께 배우기 중에 최근에 했던 GAA 거기에 제가 테스를 설명할 때 이 CVD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CVD는 이렇게 이 프리커서가 전구체거든요. 여기 이제 플라즈마를 이제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통해서 저 전구체랑 요거를 이제 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섞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증착을 하게 돼요. 근데 필요 없는 부산물은 이제 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착이 됩니다. 뭔가 좀 울퉁불퉁하고 막 그렇죠. ALD도 비슷한 건데 ALD도 전구체, SI 전구체를 이렇게 했는데 SI 전구체를 이렇게 밑에다가 발라요. 바른 다음에 O2 있죠. 여기 플라즈마. 얘를 위에다 덮어요. 그럼 얘네 둘이 그대로 그 붙게 됩니다. 근데 ALD는 굉장히 정교해요. 얇은 막에다가 천천히 입혀요.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장인의 손길로. 얘는 그냥 가스를 딱 해가지고 화학기상 증착 장비처럼 가스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하는 방식. 그래서 금방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죠. 근데 요거는 오래 걸리는 거죠. 장단점은 있죠. 여기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근데 점점 미세화하잖아요, 반도체가. 그래서 저 얇은 방막을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넓은 웨이퍼에다가 웨이퍼는 얇고 증착을 해야 되니까 얇게. 그래서 ALD가 필요합니다. 저 CVD는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하고는 조금 약간 안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ALD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CVD는 보시면 이런 데가 진한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끝에 가서 제대로 뭐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번져 있어요. 파란색이 보이세요? 요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크게.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진짜 크게 키워봤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이 이렇게 진하다가 얘는 엷어요. 이걸 뭐 단차 피복성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여기 보이세요? 번진 거 색깔. 저러면 안 돼요. 근데 ALD는 완벽합니다. 균일하죠. 저게 ALD의 장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좀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ALD를 할 때 ALD 증착 장비가 저런 걸 역할을 해주는데 ALD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구체, 거기다 반응체, 둘이 만나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녹색으로. 요게 AL2O3. 요게 이제 하이K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이제 밖으로 보내야 돼요. 여기 이제 부산물. 너 나가. 그렇게 해서 얇게 한 층씩 됩니다. 근데 캐니스터가 뭐 하는 거냐면 이 전구체 있죠. 요거를 이송해 주는 거예요. 보관하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지오 엘리먼트다. 그러니까 지오 엘리먼트는 ALD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죠.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ALD 증착이 많이 쓰여요. 여기도 보시면 핀팻 공정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지난번에 파운드리 공정 배울 때 그겁니다. 요건 핀팻은 이제 3면이 이렇게 닿는 거죠. 그리고 GAA는 공중부양하는 거죠. 중간에. 요게 다 ALD예요. 이렇게 끝에가 증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 D램 하이K 메탈이라 그래가지고 D램 이제 그 만들 때도 하이K 소재를 이렇게 증착을 하죠. 메탈 소재에다 3D 낸드 플래시 이렇게 쌓을 때 이거 다 증착합니다. 그 다음에 D램도 이렇게 적층하거든요. 이때 다 ALD가 들어가요. 그리고 ALD 증착 소재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런 것들을 다 저런 전구체나 이런 거를 이송해 줘야죠. 점점 사용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오 엘리멘트도 그렇고 이게 전공정이다 보니까 요새 주가들은 아주 핫하진 않아요. 아무튼 ALD는 저온에서 소재와 소재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표면의 원자층을 증진. 그러니까 지오 엘리멘트 공부하면서 ALD에 대한 중요성도 이렇게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유진테크입니다. 원익도 해요. 원익 IPS까지. 그리고 미국에서 ASM이 1등이고. 근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ALD는 어쨌든 GAA 공정에 가장 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GAA 갈수록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ALD 증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층 GAA로 갈수록 이렇게 이 층 수가 많아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증착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ALD 근데 증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구체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상온에서 액체나 고체로 존재하는 전구체를 사용하는데, 양산을 하려면요 기화 형태로 보내줘요. 저걸 가스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화 이송 캐니스터, 가스 형태로 이송해주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하이K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기판이죠. 이게 원래 산화막 실리콘 게이트인데, 요거를 하이K 소재로 바꾸면 이 게이트를 메탈로 바꿔야 돼요. 서로 간섭을 안 하게.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 하이K 여기 소재 입힐 때 ALD로 입힙니다. 장비. 산화막은 누설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ALD 장비가 수율에도 영향을 주는 게, 저 일반적인 산화막 방식을 쓰면 전류가 누설되면 수율이 떨어지겠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에다 하이K 소재를 입히면 누설 전류를 줄여줍니다. 전류가 누설되는 거 막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산화막을 쓰면 여기서 전류를 이렇게 딱 쏴주면 전류가 막 여기서 누설돼요. 근데 하이K를 쓰면 누설이 잘 안 돼요. 대신에 하이K를 쓰면 이 실리콘하고 얘네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용량이 떨어진대요. 정전 용량. 메탈을 써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다. 그래서 ALD 증착 장비가 이런 거, 요 옆에 커패시터 있죠. 여기다 막 화학물질 발라주는 거예요. 파운드리 기술 변화, 우리 배웠죠. MBC팻 이렇게 요 주변에 다 증착을 합니다. GAA 제조 공정 알려드렸죠. 실리콘에다가 SI 게르마늄, 저마늄 하나씩 증착. 이런 거 증착할 때 ALD 장비로 증착하는, 이거 하나씩 올리잖아요. 탑쌓기처럼. 그리고 깎아내고, 여기 소스 드레인도 증착하거든요. 옆에 여기도 똑같이 ALD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식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GAA 방식인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은 ALD에 필요한 캐니스터 보관하는 거 우리 배웠죠. 레벨 센서 뭔지 아시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전구체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솔리드 캐니스터는 고체 화합물도 필요해요. 전구체 중에. 그걸 보관하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까지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구체를, 액체로 된 전구체를 대량으로 한 번에 기화시키는 거. 그럼 이것도 수율 개선에 도움을 주겠죠. 빨리빨리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합친 게 있어요. 요 캐니스터랑 초음파 레벨 센서랑 이 기화기 있죠. 요 세 개를 합치면 모듈이 되죠. 이걸 합친 걸 또 만들어서 공급까지 합니다. 요것도 되게 아이디어를 좋게 잘 싼 것 같아요. PVD는 아까 이제 금속 배선에 고체, 알루미늄 이런 거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벨 센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오 엘리먼트 핵심 기술이고, 초음파를 이용해서요 센서로 감지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느 정도 지금 전구체가 차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전구체 리필도 해야 되거든요. 부족하잖아요. 만약에 전구체가 부족해요. 그럼 자동으로 리필도 해줘야죠. 그러기 위한 포인트 센서.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구체 채워야 되겠는데요. 그럼 포인트 센서가 알람을 주죠. 그리고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식 센서.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해요. 동작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전구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면 인라인 센서가 감지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성장 동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B 이렇게 합쳐진 거, 대용량 기화기, 솔리드 캐니스터 아까 설명드렸죠. 솔리드는 고체 전구체 꼭 필요하고, 요거는 대량으로 한 번에 기화시켜주고, 이런 걸 합친 거, PEB, 히터 레벨 센서, 캐니스터, 항온기, 디가스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걸 한 번에 합쳐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퍼터링 타겟은 요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같은 거예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것도 원래 다 수입했어요. 지오 엘리먼트가 이거를 국산화하기 전에 다 수입했어요. 근데 이번에 국산화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성장성도 높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ALD 장비 고객사가 ASM이 세계 1위고요. 싱글 한 번에 하는 거, 배치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화학기상 측작 장비. ASM은 이 세 개 다 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텔, 도쿄 일렉트론, 원익 IPS 주성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좀 고객사로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일단 지오 엘리먼트 한번 설명드렸고 좀 어렵지 않으시죠? 캐니스터만 이해하시면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캐니스터가 왜 필요한지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캐니스터는 ALD 장비 증착을 해야 되는데 증착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전구체가 있어야 돼요. 전구체가 있어야 결합을 해서 그 원하는 소재를 만들어내요. 하이K 소재를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반응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구체를 그러니까 전구체를 보관해 준다. 이송해 준다. 기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비스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역시 이것도 수율에 관련된 건데 시총 꽤 큽니다. 시총이 1조가 넘고요. AOI, AOR, VRS 이건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기판 검사하는 회사예요. 그 패키지 기판 있잖아요. 대덕전자가 만드는 기판들 있죠. 그런 거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칩 BGA 기판 우리 공부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시죠. 이거를 내부 외부를 다 검사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건 내부고 외부 검사는 자회사 통해서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저 문제 생겼죠. 수리까지 해줍니다. 그게 좀 대단하고 그러니까 플립칩 BGA는 절연층 역할은 ABF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구리 금속 회로를 넣어서 회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고 또 적층에서 또 위에다 또 만들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럼 그 층이 만들어질 때마다 AOI 장비로 그러니까 검사를 해줘야 돼요. 문제 있나 없나. 근데 검사를 하다 보면은 구리끼리는 이게 붙으면 안 돼요. 구리 기판끼리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 회로상 떨어져 있는데 붙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요걸 쇼트 불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레이저로 쏴가지고 구리만 정확하게 가격해서요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저게 기술력이죠. 그리고 AI나 자율주행 때문에 플립칩 BGA 수요 증가하는데 점점 미세화되고 기판은 두꺼워지고 막 이렇게 다층화 되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죠? 검사를 해야죠. 아니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안에 검사 안 해가지고 문제 생겼어 봐요. 그 비용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만들면서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술력도 되게 뛰어납니다. 그 기업이고 우리 패키지 기판 기억나시죠? 메모리, 비메모리가 있고 메모리는 MCP, BOC 이런 게 있고요. 비메모리 중에 대표적인 게 플립칩 BGA, 플립칩 CSP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작아요. 플립칩 CSP는 기판과 칩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주로 모바일 쪽에 많이 쓰이고 요거는 기판이 훨씬 크죠. 그래서 대면적 주로 PC 서버 자동차 그래서 요게 좀 시장이 커지고 있죠. 전방 산업이 이쪽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TSMC가 만드는 뭐 코어워스라고 하는데 요걸 만들어서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죠. 근데 보면 HBM 기억나세요? 로직 다이에다가 D램을 이렇게 적층하죠. 한 뭐 8층에서 12층까지 구멍 뚫어서 비아울 뚫어서 TSV로 연결. 얘랑 GPU를 또 연결해줘요. 그거를 인터포저. 그 밑에 플립칩 BGA랑 또 연결해야 됩니다. 또 그 밑에 PCB랑 또 연결해요. 이게 3단 콤보로 연결돼 있어요. 요게 이제 AI 가속기인데 기가비스가 주로 하는 건 요 중간에 플립칩 BGA를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들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AOI 장비는 그 자동 광학 검사기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 회로 있죠, 회로. 반도체 패키지 회로 만들 때 패턴 결함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자동으로 그냥 검사해줘요. 문제 있나 없나. 그래서 불량을 이제 검출해주는 역할이라고 하고 기판 제조사들이 어쨌든 기판 생산할 때 각각의 공정에서 이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면 되게 좋겠죠. 저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회로에 문제 생긴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동으로
검사해준다. 그러니까 기판 안에 내부 회로가 잘못됐는지를 검사해준다. VRS는 뭐냐면은 베리파이 리페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AI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판의 영상을 취득한 다음에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금 됐는지를 검증을 해요. 근데 거기에 결함의 적합, 만약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명을 붙여서 그 검사 결과를 파일로 보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AOA 장비가요, 카메라로 돼 있기 때문에 먼지 이물질이나 산화 이런 거 있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결함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뭔가 회로가 잘못 그려졌거나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걸 이제 결함을 발견해내는 건데, 가끔 이물질이나 먼지 이런 것들도 결함이 아닌데도 결함으로 분류된대요. 근데 이 VRS 장비는 그런 경우에 그 결함에 대해서 실제 이게 진짜 불량인지 아닌지를 또 검사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검사 장비의 장비죠. 좀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내부 예를 들면 그 내부 감사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감사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도 감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번씩. 네, 그럴 때 그러니까 VRS는 약간 그 역할이에요. AI가 잘못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결함이 아닌데 너 이거 결함으로 신고했어. 예, 그래서 고쳐주는 거죠. 예. 그게 VRS고, 그 다음에 이제 AOR 장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토매틱 옵티컬 리페어인데, 이 장비가 진짜 중요해요. 다른 데 없는 장비인 게 뭐냐면 수리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검사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검사하고 끝나요. 예. 그래서 집에 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 검사했으면 이거 잘못됐는데 우리 고쳐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비스가 좋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불량을 자동으로 수리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율 향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제 수익 개선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아까 VRS에서 이제 얘는 진짜로 잘못됐네요. 검증을 한번 더 해봤더니 이건 진짜 불량인데요. 보내요. 그러면 레이저 있죠. 특수 레이저 쏘아가지고 고쳐줍니다. 정말 중요한 게 그 구리 회로 기판만 정확하게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게 기술이죠. 그래서 5나노미터까지 수리가 가능하고 3나노까지 할 수 있는 그 설비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버용 반도체 기판이 비싸요. $400에서 $1000, 많게는 100만 원까지니까 고사양 기판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 기판에 오류 생기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출시 전에 되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AOR 검사하고 수리까지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후공정이죠. 그래서 기가비스 많이 올랐던 게 아까 그 지오 엘리먼트보다 후공정이라 그래요. 여긴 후공정. 직접 HBM 수혜주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서 HBM과도 연결돼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하면서 후공정이 중요해지는데, 이런 아까 우리 배웠던 거 2.5D, 3D 적층 기판이, 그리고 여러 칩이 이게 한 번에 섞여요. 옛날에 단일 칩이었어요. 요거 하나의 기판에 하나의 칩. 이제 아니죠. 칩넷 여러 칩들을 섞어버립니다. 성능을 올리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요. 기판도 커지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 자동차, 패키지 기판, 아까 플립칩 BGA 이런 기판들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플립칩 BGA 규모거든요. 전방 산업은 고성장하고, AOI 시장 전망인데 이게 연평균 20% 성장한대요. 19%. 그러니까 전방산업, 이게 진짜 사실이면 거의 2차 전지급이죠. 2차 전지가 보통 20에 30%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방산업의 성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 이게 보시면 웨이퍼거든요. 여기서 뭐 만들죠? 칩. 이 칩을 다이라 그래요. 이 다이를 어디다 붙여요? 밑에 기판. 기판은 여기서 만듭니다. 판넬에서 요 반도체 기판을 따로 만든 다음에 저거 하나 잘라가지고 얘랑 위에 다이랑 연결해요. 요겁니다. 요게 기판이에요. 요거. 그리고 여기 칩. 얘를 숄더볼이나 범프 이용해서 딱 붙이죠. 요거 후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관련된 장비 회사들 막 주가 급등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 다음에 붙인 다음에 몰딩하고 비어있는 공간 채운 다음에 테스트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요게 이제 CPU가 딱 되는 거죠. 이거를 운반해요. 그래서 이 큰 PCB에다 딱 간이 붙여줍니다. 여기다.
여기 PC 같은 데 들어가죠. 그죠? 여기가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죠. 요 기판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든대요. 이렇게 하나의 그 구리 코어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저 구리 회선을 저기다가 이제 입힌 다음에 필요 없는 구리들을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접 회로를 만들어서 이걸 적층, 다층화 해가지고 한 층 한 층씩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빌드업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또 위에다 회로 그리고 또 위에다 또 회로 그리고 새로 만들어서 덮고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층은 이렇게 위에 숄더볼 같은 거 있죠. 이 외층을 검사해주는 회사가 픽셀이라 아마 자회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층은 이제 여기 기가비스가 직접 AY 요 장비들 통해서 수리까지 해준다. 그래서 PC용 기판은 좀 두껍고 미세화는 아니고요. 다층화도 층이 낮아요. 근데 보세요. 서버, AI, 자동차용은 훨씬 미세합니다. 미세한데 층이 높아요. 그럼 층층마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들어가죠. 장비가.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왜 이 장비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기판 검사하면 이렇게 이런 게 약간 불량이 생기거든요. 근데 얘를 깨끗하게 붙여주죠. 보이세요? 뭐 끊어진 걸. 그죠? 그래서 그런 장비까지 지금 같이 해서 수율 향상이고,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되게 좋더라고요. 요게 구리 회선이거든요. 선. 여기 이제 엑스레이로 본 건데 이렇게 간격 보이세요? 정확하게 간격돼 있죠. 제가 좀 더 키워드릴게요. 여기 간격 보이시죠? 이렇게 일정하죠. 근데 중간에 보세요. 갑자기 간격이 왜 이래요? 똑같은 간격이 되는데 뭐가 딱 튀어나와 버렸죠. 그래서 저거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저게 일정해야 되는데 이제 저거를 이제 저 검사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이 회로는 이렇게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저게 문제가 생긴 거죠. 저거를 딱 검출해내는 겁니다. 저게 이제 기술력이죠, 사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런 걸 수리하는 거죠. 제대로. 그런 이제 검사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기판이고요. ABF라고 절연체라고 하는데 그 위에 구리 회선 있죠. 여기 구리 회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절연체. 구리가 있고 이 밑에 ABF. 근데 이 절연층 저 ABF는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구리는 열에 강해요. 근데 구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리 쇼트라 그러죠. 둘이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구리가 서로 잘못된 만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여기가 서로 이렇게 보세요. 이 선끼리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저 부분을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떼는데 만약에 구리를 제대로 타격을 못하고 ABF 옆에 있죠. 쟤를 타격하면 얘가 녹아버리죠. 열이 약하기 때문에. 기판이 이제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저 구리 부분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회사의 기술력이다. 그래서 ABF 훼손 없이 구리 회로를 수리해서 양품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주요 고객사고요. 근데 앞으로 이비덴이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플립집 BGA 있죠. 아까 저 TSMC가 만드는 거 요거 이비덴이 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 들어가는 AI 여기 들어가는 요거를 하고 있어요. 이비덴. 근데 저 회사가 이제 투자를 또 앞으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비덴이 그죠? 유니마이크론도 있고 한국의 삼성전기, 대덕전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삼성전기가 삼성전기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선도업체들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런 투자들을 하니까 전방산업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냥 기가비스는 제가 놀란 게 영업이익률이 44%입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쟁력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기가비스까지 이제 다 해드렸고 벌써 이게 2개 했는데도 시간이 40분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은 1부 마무리하고
좀 더 몇 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수율 향상에 도움 주는 몇 가지 더 기업들은 제가 또 자료를 더 만들어 가지고 예, 올려 좀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광복절이니까 그때 올려드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드릴게요. 정 안 되면 뭐 다음 주에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주말에 혹시 하게 되면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너무 좀 좋게만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핵심적인 것만 추렸기 때문에 수요일. 근데 항상 리스크가 뭔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들 재무도 좀 보시고 하셔야 되니까. 다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는 또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남은 2부 부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